네,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의 찬란한 비사와 함께할 최승이고요. 이제 우리 6월 달에 치른 사회문화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 사회문화 과목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쁘게도 각 단원마다 4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뭐 과거에는 이제 5단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번에 4문제씩 딱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이번에 높았던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항상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로 꼽히는 게 요거 2개죠. 요 2개가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도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아이들이고 15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도표 문제가 이번에 오답률이 75.1% 정도로, 이게 이제 확정 오답률은 아니고 오늘 이제 촬영 기준 지금까지의 이제 오답률인데 요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적으로 20번으로 출제되고 있는 이제 부양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출제된 문화 변동 문제가 학생들이 또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헷갈리는 선지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학생들이 낚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뭐 이제 계층도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계층도표에 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4번째로 높았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높았던 문제가 문화 이해 태도예요.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 이런 거 이제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 가장 높은 5개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답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탑5까지 제가 항상 이거 해설 강의 찍을 때마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5개 문제를 꼽아서 여기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오답률이 낮았던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좀 높았던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높았지만 보통 탑5 문제도 오답률이 50%는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탑3 문제부터 이제 50%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가장 어려운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배제하고 나머지는 좀 괜찮게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답률은 일단 이 정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각 주제,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단원이에요. 1단원에서 4문제 출제되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작년 6월 평가원이에요. 작년 9월이고 그 다음 작년 수능, 그리고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인데 항상 똑같은 주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뭐 1번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점 문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는 얘네 2개가 세트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제시문 하나에 2개의 문제가 딸려있는 세트형 문제로 출제된 게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연구 방법 문제가 좀 길게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는 좀 짧게 그리고 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 특히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시험 문제에서는, 지난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률 탑5 안에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4문제 출제되었고, 탐구 태도하고 연구 윤리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문제요. 2단원 문제인데 이번에 그 사회하고 지위와 역할, 사회집단 조직 요거 3개가 한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하나 정도씩 등장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부할 양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문제는 한 문제만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었고, 그 다음 얘도 항상 나오는 거죠. 실제론하고 명목론 비교하는 문제고 간단하게 출제됐어요. 그 다음 일탈 이론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률이 높았던 10개의 문제를 해설하는데 일탈 이론은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이제 3단원은 문화 파트예요. 문화 파트고, 문화 파트도 마찬가지로 4문제 출제가 되어 있는데, 문화의 의미와 속성을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의 속성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의미, 뭐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 이런 거 물어보고, 물질 문화냐 비물질 문화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서 속성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개념을 함께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해 태도 문제도 출제가 되었죠. 이것도 이제 한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이번에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하위 문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문화 변동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파트에서도 뭐 거의 항상 나오는 주제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대중문화 문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뭔가 추론 문제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문제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4단원입니다. 4단원인데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기능론하고 갈등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동 계층 구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개념 문제로서 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소수자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오랜만에 빈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빈곤도 과거에는 이제 뭐 도표 문제로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나온 문제는 단순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불평등 문제 계속해서 출제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고정적으로 10번으로 출제되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도표 문제였으나,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녀석이 바로 이제 도표 문제로서 15번 문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죠. 이제 복지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념 문제로만 출제되지 않아요.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고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고, 이번 시험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 5단원이에요. 5단원도 마찬가지로 4문제가 출제되는데, 진화론, 순환론 비교하는 문제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6월, 9월엔 나오지 않았었는데 수능에 나왔고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세계화와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6월 달에 한 번, 그 다음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지난 수능부터는 나오고 있지 않죠.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정보와 관련해서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문제는 과거에 많이 출제됐으나 이제 최근에는 좀 출제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 문제도 작년 9월에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뭐 국어 문제 같은 약간 추론 문제처럼 이제 지문을 읽고 푸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요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계화처럼 개념을 알고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제시문을 보면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서 단순하게 한 문제 출제되었고, 20번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도 학생들이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단원에서 4문제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쭉 이렇게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는지 살펴보면은 뭐 항상 나오는 주제에서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제 트렌드를 보면서 좀 더 힘주어서 공부할 부분을 파악하시고,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단원까지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항을 다 해설하지는 않고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0개의 문제를 꼽아서 그것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0개의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 문화변동 문제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6번, 9번, 10번 얘가 이제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 세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문제 풀어볼 거고, 3페이지에서는 2문제, 그 다음 4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4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4페이지가 5단원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5단원 문제가 여기에 좀 배치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6월달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공부가 안 돼서 좀 많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3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